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의 전문가 나초로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0 개정세법 주요 내용, 특히 양도 증여 상속증의 양도 관련해서 엑기스만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상속증여 테마에서는 11가지 양도소득세도 우연의 일치인 것 마냥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금년도 2020 개정세법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 강의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개정세법 강의죠. 한국세무학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건국대학교에서 기재부 이렇게 과장, 정책관 분들이 설명했던 교재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핵심 부분만 상속증여 11가지, 양도세 11가지 위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인데, 여러분 이번에 개정세법 강의는 크게 보면 당초 작년에 7월 25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작년에 12, 16 부동산 대책안 중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로 보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새로운 어떤 개정 사항보다는 과거에 7월 25일, 그 다음에 12, 16 어떤 대책의 개정안들이 거의 이번에 개정세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10년에서 7년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고용유지가 완화가 됐었는데 그 전에는 매년 80%죠. 매년 평균의 80% 이상. 그 다음에 10년간 평균의 100%. 특히 중소는 100, 중견은 120%에서 양쪽 다 100%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 신설된 게 근로자 어떤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급여액 유지 기준이 이렇게 신설이 됐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매년 급여액의 80% 이상, 그 다음에 평균액의 100% 이상. 역시 근로자 수 매년 80%, 10년간 평균 100% 동일한 개념으로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유지 관련해서는 현재 중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산처분 허용 범위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예외적 처분 허용 사유를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변경 등에 따른 처분 후에 대체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산 처분 금액을 연구 인력 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은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업종, 자산, 고용 요건의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표현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 고용 요건 매년 100, 매년 80, 10년간 100%죠. 이거 중견이 100%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업종 분류, 예를 들어서 중분류까지 허용하고 전문가 어떤 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분류에도 허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말에 상속이 개시된 분은 사후관리 요건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것은 금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작년 말에 상속이 개시된 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과거에는 정규직 근로자 기준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미확인된다든가 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기준이 변경이 됐다.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탈세 회계 부정. 이것도 사실은 작년 7월 20일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세 회계 부정을 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요건은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가 사실 200억, 300억, 500억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 기업인의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탈세 또는 회계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 받는 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 시에 추징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10년이다 보니까 7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 90, 80, 70%였는데 지금은 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미만은 100%, 그 밑에는 80%를 적용하겠다. 역시 금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죠.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과거에는 80% 공제 단 한도가 5억이었는데요. 5억 한도.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동거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을 지금은 80%에서 100%로 상향을 하고 공제 한도는 6억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거 역시 7월 25일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직계 비속, 이때 상속인은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주택자로 피상경수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었는데 여기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자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50대 50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겠다. 나머지 50%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 1월 이후 상속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테마죠. 45조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것을 자, 과거에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을 잠깐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법인이 있어요. 특정 법인.
특정 법인을 A를 하겠습니다. 특정 법인 A에 예를 들어서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가수금을 줬는데, 가수금을 만약에 면제를 하자. 가수금 예를 들어 10억이 있는데 대표가 A법인 가수금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A법인은 채무 면제액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A는 법인세를 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의 주주들도 비록 A가 법인세를 냈지만 A의 주주들도 이 대표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걸로 해서 A 주주들한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이 조항의 테마입니다. 45조의 5.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과거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과거 결손법인이냐 A가 또는 흑자법인이냐에 따라서 지분율 또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요건이 틀렸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동일하게 수정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현행은 개정안에 있으면 이것을 동일하게 바꾸겠다라는 개정의 취지예요.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 볼까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시에 특정법인 결손법인일 때는 지분율 요건과 상관없이 과세가 됐는데, 이때는 최대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법인이 흑자법인이었을 때는 지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증여세를 과세를 당하느냐 하면 지배주주 등이 과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분율 요건 없죠. 흑자법인은 50% 이상이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주주들도 틀렸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손이냐 흑자법인에 따라서 어떤 지분율 요건과 과세 대상 주주가 상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세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 지분율 요건이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주주는 지배주주 이렇게 바뀌었다. 지배주주 등이라는 것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정 이유는 결손 흑자법인에 따라서 지분율 요건, 그렇죠? 결손법인은 없었고 흑자법인은 50% 이상, 또는 과세 대상 주주가 최대 주주냐 지배주주냐 달라지는 점을 개선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관련된 의무 지출. 공익법인에 관련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 연간 수익금의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를 했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 감사 지정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4년간은 자유수임 플러스 2년간은 강제지정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의 모태는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6년간 자유수임, 그 다음에 3년간 지정을 받는 이 제도가 아마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도 예를 들어서 2011년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인데, 지금 현재 안은 자산규모 1000억 이상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가전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4년은 자유수임하고 2년은 강제 지정하겠다. 이것은
공익법인의 외부 감사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장학재단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거 역시도 작년 7월 25일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 반영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규정에 중소기업은 10에서 15%였지만 계속 조특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조특법상 배제 특례를 삭제하고 상증법에 아예 반영을 했다. 일반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증이 만약에 된다면 상속 증여세율 최대가 50에서 20% 하면 60%가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그대로 5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개정의 취지는 최대 주주는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합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중에 재산 평가 제도 평심이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자, 기존에는 여러분 평가 기간 내에 평가 기준일 전 2년간의 매매 등 시가를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가 되었을 때 유사 매매 사례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 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가 없었을 때는 평가 기준일 마이너스 2년까지 넘어갈 수 있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심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평심의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이런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이죠.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현재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괄 고시하는 것도 사실은 시가와 기준시가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평심을 거친 후에 국세청장이 고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 국무회의가 지금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 이후 고시부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저희가 의도를 파악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텔, 상가 건물, 주택하고 건물 부분을 일괄 고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시가 기준시가 괴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세관청의 어떤 취지가 담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 부분도 영위 시행이 되고 정확한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부연납, 수정신고 시에도 연부연납 적용을 명확화했다. 연부연납 신청은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고지본의 신청을 가능했는데 지금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가업 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를 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이거 역시 작년 7월 25일 정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만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 대상이 중소 및 연매출 3천억 중견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 지분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가업 영위기한 50%에 30%, 10년에서 5년, 5년 중 3년 이렇게. 그래서 연부연납 이렇게 나눠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가지 상속증여의 11가지 테마가 되는데, 주로 보면 맨 앞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업 상속공제에 관련된 개정사항들 7월 25일 대책에 의해서 거의 했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
그 다음에 최대 주주, 그 다음에 연부연납, 그 다음에 평심, 이렇게 상속증여에서는 주로 이러한 사항들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가보면 양도소득세도 11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첫 번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신고 시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현행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5%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느냐? 감정가액이 플러스가 되었다. 감정가액 환산했을 때 5% 가산세를 하겠다. 이것은 취득, 그 다음에 증축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네요. 취득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산뿐만 아니라 감정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대상을 명확화했다. 현행 원칙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 비과세를 적용 안 하죠. 그 다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안 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역시 적용하지 않겠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 입주권하고 그 다음에 입주권 플러스 1주택으로서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보유 플러스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죠. 2년 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여러분,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었죠. 근데 이 특례 조항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에 임대 의무 기간과 연 증가율 5% 이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거주 요건을 미적용해 줬었는데 지금은 이 특례를 삭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합리화하고 삭제했다. 여러분, 9.13 부동산 대책도 그러고요. 지금 현재 개정세법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키고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법은 이렇게 이것도 작년 7월 25일 정부의 개정안이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속토지, 주택의 부속토지죠. 주택의 부속토지 중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 경우 부속토지의 5배에서 3배로 이렇게 이것은 올해가 20년이죠. 내후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특례 부분이 갈수록 혜택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 20년부터는 장특공제죠.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특공제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 내년에는 최초로 1주택이 되는 날로부터 주택 기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5배에서 3배로, 그 다음에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보겠다는 것이 1주택 비과세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이것은 여러분 1216 부동산 대책이죠. 1216. 현재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신규 주택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전입해서 살아야 되고, 물론 임대차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특례 요건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라는 겁니다. 몇 년이다? 3년, 2년, 다시 1년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은 주요 취지가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역시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그런 개정 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를 했다. 그전에는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에서 50% 초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계산. 과거에는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을 했었고요. 그대로 가는데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매매사례가, 감평,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겠다라는 것은 시행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의 겸용주택, 이거 역시도 지난 7월 25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한 거죠. 과거에는 주택과 만약에 상가가 컸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봤는데, 지금 개정안에 의한 것은 이것만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내년, 내후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게 바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하고요. 장특공제는 배제했었는데 장특공제는 30%까지 적용을 하겠다.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바뀐 취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마지막 조항에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양도가액, 추계결제, 경제적 감정가액 인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으로 인정하겠다. 이거는 상속증여세에서 준용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20 개정세법 확정이 된 겁니다. 상속증여 11가지, 양도세 11가지 관련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고,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법인 이메일 또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